자,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자, 똑같은데 일단은 조금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거가 유지되기 위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건데 일단 물질 순환도 필요하고 에너지 흐름도 필요하다는 소리인데 잘 봐야 되는 거는 물질은 이제 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되는 건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순환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독자적으로 흐른다는 거. 그러니까 플로우죠, 흐르는 거. 얘는 한 번 가면은 못 돌아옵니다. 물질은 돌 수 있는데 에너지는 한 번 가면은 못 돌아온다는 거. 그걸 일단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배워야 될 거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가 태양 에너지. 그 다음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것은 조력 에너지. 자꾸 왜 이라고 쓰지? 조력 에너지. 일단 이렇게 있다 보면 되겠는데 이 셋 중에서 지구를 이제 유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무엇이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셋 다 중요한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무조건 태양 에너지. 세 개쯤. 네, 뭐 이렇게 있다 보면 되겠는데 99.8% 책에도 오른쪽에 퍼센트 안 나와있구나. 일단은 지구 시스템에서 이제 그 유전을 쓰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는 정도를 본다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보통 두 개, 지진과 화산 정도 이렇게 연관시켜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밀물성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일단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 만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너무 다양한 흐름을 보면 되겠는 건데 이쪽 광합성을 일단 일으킬 거고 광합성 그래야 이제 유기물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면 되겠고 뭐 날씨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긴다고 보면 되겠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태양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가 말하자면 물의 순환, 물질 순환 중에서도 물의 순환, 탄소 순환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다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는 건데 일단 책에도 이제 그 에너지 형성이 핵융합 반응이란 말이 나오죠. 수소의 핵융합 반응.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과로 적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뭐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이라고 하는 게 지표 변화, 지표의 변화. 통마침수 때는 거죠, 이거는. 이런 것들 지표의 변화라든지 날씨 변화 그리고 이제 광합성 대기와 해수의 순환 대기와 해수의 순환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방사성 원소의 분결이다. 이게 핵 안에서 일어납니다. 핵 안에서 핵 붕괴라고 하는 게 있고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핵 융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저기 나와 있는 태양 에너지는 핵 융합 습각 핵 융합 수소 핵 융합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 핵 붕괴 붕괴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붕괴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될 것 같고 책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화산 지진은 줄치셔야 될 것 같고 뭐 멘틀 대류 조사 운동도 나와 있는데 멘틀 대류 조사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구 내부 에너지랑 관련돼 있다.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 다음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달과 태양의 인력인데
바람을 복수를 약간만 해본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안이 이렇게 더 칩시다. 그러면은 바닷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안 찰 때가 있고 이렇게 많이 차 있을 때가 있는데 일단 가득 차 있을 때를 우리가 만조라고 하죠. 만조. 많이 안 찼을 때 우리가 간조라고 하죠. 간조. 그리고 이게 간조에서 만조 쪽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차오르는 거. 이걸 밀물이라고 그러고 밀물.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를 썰물이라고 그러고 간조랑 만조의 차이라고 하는 거를 조차라고 그러는데 이 조차라고 하는 것도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죠. 클 때. 그 다음에 작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조차가 클 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살이 작을 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금이라고 그러는데 살이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은 삭과 망일 때 일어나요. 삭과 망. 기억 안 할 수도 있어요. 삭과 망일 때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고 이 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상현 하일 때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있고 크기를 보십시다. 이거는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덮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달이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뭐 사계라 그러죠. 사. 달이 여기 있다. 우리가 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거하고 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력에 의해 가지고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양쪽으로 부릅니다. 이거 사기라고 해도 망이라고 해도 어쨌거나 인력 때문에 물이 끌려오는 건데 반대쪽은 이제 원심력 때문에 끌려간다고 보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심하네 이거.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뭐 이거 우리나라 치면은 여기 있다가 우리나라가 뭐 여기 있다가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가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바닷물이 차오르니까 뭐 썰물이고 밀물이죠. 밀물이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바닷물이 빠지니까 썰물이고 바닷물이 이렇게 또 차오르니까 밀물이고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도 썰물이고 이렇게 일단 정리해주면 되겠는데 결국 하루에 밀물 썰물은 두 번씩이나 한다고 보면 되겠고 간접 만조도 두 번씩이나 한다고 보면 되겠는 건데 이거는 어쨌거나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그 조차가 가장 심할 때를 이제 살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랑 좀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은 태양이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 지구가 여기 있다. 그러면 달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으면은 이거 하얀 그런 애들이 있는데 상현이죠. 상현. 반시계를 돌고 상현이라고 보면 되겠고 달이 여기 있다. 그럼 하현이라고 보면 되는데 하현. 그럼 바닷물이라고 하는 게 달 때문에 위아래도 부풀어야 되겠지만 태양 때문에 좌우로 부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별로 안 심합니다. 뭐 있긴 있는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고 그러죠. 됐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밀물 썰물 뭐 4번씩이나 할 텐데 4번씩이나 한다 그래도 어차피 태양, 달의 인력이 영향이 더 크다고 보면 되겠고 상해 하해일 때는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해 주면 되겠죠. 이게 때문에 생긴 게 밀물 썰물이라고 보면 되겠고 조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도 태양과 달의 인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밀물 썰물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밀물 썰물 또 나와 있죠. 이거는 오케이. 일단 그렇게 일단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에너지 평형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잘 알겠지만 가로축이라고 하는 거를 위도라 본다 그러면 위도로 본다 그랬을 때 영도는 당연히 적도겠죠. 적도라고 보면 되겠고 적도
그리고 왼쪽에 90도라고 적으면은 이건 당연히 극지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지방 사실 두 개인데 지금 한 개만 적어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에너지 평형이라고 하는 걸 좀 설명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 태양 우리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있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다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빠져나가는 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이게 복사평형이라고 그러죠. 복사평형.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알아야 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든 지구 복사 에너지든 그게 크게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한쪽에 차이 나게 되면은 지구가 자꾸 더워지거나 자꾸 추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긴다 보면 되겠고, 어쨌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복사평형이라는 표현을 쓰죠. 복사평형.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위도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당연히 적도 지방에서 더 많겠죠. 이거는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 왜냐면은 적도 쪽이라고 하는 게 햇빛이 거의 수직으로 들어가고 대기도 좀 얇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되게 얇은 효과가 나는데 위쪽은 되게 두꺼워진 효과가 생기죠. 이렇게 얇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있으면은 어쨌거나 이렇게 지방이 좀 적고 적도 지방이 좀 많은 걸로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알아야 되는 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양상은 같습니다. 아마 일본 애들이 뭐 저기 추운 게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극지방에서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아니 많이 흡수해야 많이 빗지, 적게 흡수하고 많이 빗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누구보다 덜 심하냐? 그 차이가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는 차이가 좀 덜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덜하다. 그리고 고기가 여기에 지금 똑같을 수 있는 지점이라면 우리나라가 38도 정도 되는데 여기라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요게 뭐냐 하나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쉽게 말해서 나가는 게 적기 때문에 이거는 부족한 애죠. 요거는 남는 에너지. 남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과잉되는 에너지. 그러면 어쨌거나 남아도는 38도 이하에서 남아도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부족한 38도 이후로 에너지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평형이 일어난다 보면 되겠는 거고, 당연히 38도에서 가장 많이 지나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여기가 지금 딱 출입문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좀 그려지는 게 있는 건데, 어쨌거나 38도에서 가장 통과하는 게 많다고 보면 되겠고, 그 통과시켜주는 게 세 가지쯤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대기 대순환. 그리고 해수순환. 하나 더 붙는다 그러면은 태풍. 태풍도 저기 위도 한 5에서 25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거 올라가죠, 이쪽으로. 그래서 하여튼 저런 식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책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기와 해수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 전달돼서 에너지 평형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태풍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더하기에도 위도에 따라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함수 나와 있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은 적도 지방은 기본적으로 대기가 얇은 효과가 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빛이 거의 수직으로 돌아서 에너지가 많은 거라 보면 되겠는 건데, 극지방으로 할수록 이게 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대기가 좀 더 두꺼워진 효과가 생기면서 빛도 비스하게 들어가서 빛이 좀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극지방보다는 적도지방 갈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일단 아셨으면 좋겠고, 요게 에너지를 배웠으니까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물질 순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질 순환.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물질은 순환하는 건데 에너지는 흐르는 겁니다. 에너지는 흐르는 거. 그래서 한번 이제 흐른다 그러면 못 돌린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물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물의 순환.
에너지는 아니고 물질은 순환합니다. 자, 여기다 칩시다.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육지라고 하는 거에 강수량하고 증발량을 비교해야 되겠고 바다라고 하는 거에 강수량과 증발량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육지에 있는 바닷물이라고 하는 게 지하수로 가든 바로 빠져나가든 어쩌거나 바다로 빠져나가는 게 있다면 내리는 게 더 많겠죠. 내리는 게 날아가는 건 내리는 게 더 많다 보면 될 거니까 육지에서는 어쨌거나 강수량이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바다에서는 이제 증발이 더 많아야 그게 또 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발이 더 많아야 이제 비도 내리고 합쳐져야 그 양이 똑같아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 순환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라고 하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걸 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증발입니다. 증발. 됐죠? 그게 증발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수증기 기체죠 기체 그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에너지 흡수 그리고 수증기라고 하는 게 또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다시 구름을 넣어줘 구름도 액체 상태 물 같은 걸 보면 되겠는데 그때 또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육지에 넣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구름에서 또 비가 내릴 거고 이 비가 내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강으로 가거나 바닷물로 가거나 이렇게 순환을 할 거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이런 물의 순환에도 에너지 수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물의 순환은 주로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 주시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에너지 번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구의 에너지 평형과 기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물이 있어야 기상현상이고 기상현상이 있어야 이제 환경의 변화가 생기겠죠. 이거는 물이 없이 또 생명체가 산다는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물의 순환에서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게 뭐냐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나오는 게 증발입니다. 증발. 증발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럼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게 뭐냐 뭐 증산작용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증산작용 잎의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죠.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 이걸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기권, 직권이라고 하는 거는 강수 과정이죠. 강수. 강수 현상. 강수냐. 이건 당연히 기권과 직권 사이의 일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럼 직권과 수소권이라고 하는 게 보면 알겠지만은 아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지하수 같은 거. 지하수 같은 거. 뭐 요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밑에 수치가 나와 있는데 수치가 강수량이라고 하는 수치가 26 증발이 15 26 요게 증발량이 15 그럼 11이 차이 나죠. 11이 그럼 그 11만큼 어디로 가냐 이렇게 받으러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11이라고 하는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증발량 강수량도 109, 98인데 요 109 요건 98인데 뭐 여기서 차이가 11이 나죠. 11 그 11이라고 하는 거는 다 육지부터 공급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물수지라 그러는데 물수지 평형 여기서 말하는 수지라고 하는 거는 수익 지출입니다. 수익 지출. 들락날락하는 거 이런 것들 수익 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딱 맞다 뭐 이런 걸 말한다고 보면 되겠는 거고 저거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균형을 지금 안 이루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이러고 있으면은 바닷물이 바닥을 드러내거나 육지에 이제 물이 가득 찬다 뭐 이상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면 육지에 물이 한 개도 없고 다 온통 물이 다 바다에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디를 계산하나 기권에 계산하는지 수권에 계산하든지 직권에 계산하든지 그 수입이라고 하는 거나 지출은 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수지가 똑같다고 하는 거를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탄소순환을 좀 봐야 돼요. 탄소순환 좀 지우자. 이 탄소라고 하는 게 일단은 이제 기권에 어떻게 있는 건가를 좀 봐야 되겠고 당연히 이산탄소 가장 많겠죠 이거는.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가장 많은 거는 기권에서는 이산탄소다.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HCO3- 탄산수소이온입니다. 탄산수소이온. CO3- 이건 탄산이온이라고 하면 되겠고 직권은 석회요. 그리고 화석연료가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석회암이라고 하는 거는 CaCO3 같은 거고 화석연료는 뭐 탄소랑 수소가 뭐 몇 대 몇으로 결합한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당연히 석회암이 훨씬 많겠죠. 이게 석회암만큼만 화석연료가 석회만큼 많다 그러면은 사람들 별로 걱정 안 할 텐데 그렇진 않고 석회암이 훨씬 더 많다는 거고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생물권. 이거 모두 어떤 형태이냐면 보통 유기물 형태로죠. 유기물 형태로 있는 걸 보면 되겠는 건데 이 유기물 형태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이런 거로 보면 되겠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CHO로 돼 있어. CHO. 지방도 CHO로 돼 있는데 단백질은 C하고 H하고 O하고 N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탄소가 기본 베이스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왔다 갔다 한다는 게 탄소 순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에도 내용이 나와 있긴 있는데 그림을 좀 그려보게 되면 이런 거 좀 그려봐야 됩니다. 이것도 칠판에 그림 그려 설명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자기도 그려보는 쪽으로 쳐다보지 말고 그려보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 기권이지 기권. 여기 기권, 여기 기권, 여기는 직권, 여기는 생물권, 여기도 직권, 여기는 수권, 여기 생물권 이렇게 끼죠 이렇게. 여기도 직권 이렇게 있을 건데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일단은 직권에 있던 게 기권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날아갈 수 있는 게 화산폭발. 화석연료였죠. 이산화탄소에서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기권에 있는 게 수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좀 치울까 이렇게. 기권에 있던 이런 이온들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런 이온들이라고 하는 게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고 이제 기온이 조금 높으면은 기체는 찬물을 못 녹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못 녹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기온이 좀 떨어지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용해진대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HCO3-라든지 CO3E- 형태로 바뀐다 보면 되겠는 건데 얘가 칼슘을 만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석회암이 만들어집니다. 석회암.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뭐 물론 이게 갈 수도 있는데 산호 조개는 갈 수도 있는데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것도 봐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생물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가는 게 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호흡이고 호흡. 기권에 있던 탄소가 생물권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는 광합성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상호, 조개 이런 것들이 죽어서 직권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렇게 석회암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화학적 퇴적암이고 이거는 생물학적 퇴적암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석회암이라고 여기 석회암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 화학적.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그러니까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건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러분도 구분 좀 했으면 좋겠고. 자, 책 가봅시다, 책. 책에 1번 화산활동으로 직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만들어진다. 아까 설명했고 2번 기권의 탄소 중 일부가 수권에 녹고 탄산이온 같은 거 만들어집니다. 1번은 생물권의 광합성이 응된다. 뭐 다 설명했죠? 이것도 설명했고 이것도 설명했고 3번 수권에 용해된 이산화탄소는 탄산연의 형태로 직권에 투입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탄소를 만나니까 칼슘 만나게 되면 석회암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다 설명에 포함되는 거고 4번 생물 사체가 직권에 매장돼가지고 화석연료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그렇죠. 이거 화석연료도 되죠. 석유석탄, 천연가스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5번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은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건데 근데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화석연료 연소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질고음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일단 전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에 개념 더하기 두 번째도 이산화탄소가 용해에 방출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기체는 찬물에 자랐기 때문에 기온이 좀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용출이 되는데 방출이 되는데 찬물, 즉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바닷물로 오히려 좀 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이산화탄소가 오래 잘 녹진 않는데 기온 낮으면 그나마 좀 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셨으면 되겠고 그리고 3번 지구 전체 탄소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고 거의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것도 거의 평형 상태. 얘 때문에 살짝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평형. 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기 사설연료 연소라고 하는 걸 지금 뭐라 내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지금 조금 증가하고 있고 화석연료 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저런 거를 빼면은 거의 평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자, 더 알아보기에 석회동굴 나오는데 석회동굴 물의 순환이 일어나다 보면은 석회동굴 석회암 CHO3 물만 있으면 잘 안 녹는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탄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녹습니다. 약간 그럼 CaHCO3- CO3-2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반응이냐? 이거는 이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죠. 석회동굴. 기온이 조금 낮으면은 잘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석회동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도 어쨌거나 수권과 직권 사이의 일이라고 보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녹아버린다. 녹아있던 게 고체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석순, 석주 정류석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석회동굴을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 기둥도 이렇게 있고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있고 뻥 뚫린 것도 이렇게 있다 보면 되겠는 것인데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위에 솟아오르는 게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거 잘라가지고 이제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종류석 이걸 고체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거는 석순 이게 마찬가지 이렇게 고체죠. 고체 얘들이 만나게 되면은 이제 석주 기둥줄자를 사가 석주가 된다고 보면 되겠고 이 뻥 뚫린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는 거를 석회동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다 만들어지니까 잘 좀 체크해주면 좋겠고 이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수권과 직권
직권 사이에라는 순입니다.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용암대지가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마그마 같은 게 솟아나와가지고 이제 팽팽한 땅을 만드는 걸 용암대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권이 그냥 직권을 형성한 거라 보면 되겠고. 그 다음 태풍이 나와야 돼. 태풍. 아까 태풍도 설명했지만 저위도의 남은 에너지 이거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태풍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운반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겠는데 태풍 자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수권과 기권 사이를 수권 기권 사이 좀 얘기하면은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5에서 25도에서 만들어지고 쉽게 말해서 바닷물이 좀 따뜻해야 만들어지는 거고 바닷물의 온도는 27도씨 뭐 이상 돼야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증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응결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방출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태풍을 더 발달시킨다고 보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수권과 기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태풍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물질 순환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됐죠? 그래서 일단은 약간 두서없이 설명 같긴 한데 지우하기 좀 그렇습니다. 지구 전체를 좀 보다 보니까 특히나 통합과학이라다 보니까 약간 그럴 수 있는 건데 일단은 107쪽까지 설명을 했고 저 뒤에 나와 있는 109쪽까지 좀 풀어오시면 됩니다.